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여부가 주목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개국 또는 4개국 정상회의가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21일 답했습니다. 그는 내달 10일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도쿄 소재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9개당 당수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중요한 관계라며 아무쪼록 이란 관계를 안정시키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과제, 한반도 옛 노동자 문제 등의 과제에 관해서 전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이후의 것은 좀처럼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대화에 관해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라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됐으며 이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정이나 합의 등의 형태로 약속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노역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소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서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석하는 4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일본 측이 제안해 국가안보실이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참가 확정 시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방미가 될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NPT 재검토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이 회의에 국가 정상이 참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피폭지 히로시마를 정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자신의 정치 신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 위협이 증대된 만큼 핵 군축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목소리를 전파할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으나 뉴욕행이 결정된다면 첫 방미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3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등과 함께 이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별도의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할지를 놓고 각국 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가운데 미국 우방들의 모임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리더로서 입지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로선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교 분야에서 득점을 할 기회일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자민당 내에서 아베파를 중심으로 방위 예산 증액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필요한지 아닌지는 내용, 예산, 재원이라는 3개를 세트로 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 내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은 기시다 내각에 일본의 방위 예산이 일본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는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방위 예산 확대, 핵 공유 문제 등에 있어서 사사건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역겨운 이중잣대가 주변국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며 사자회담은 되면서 한일회담은 불가하다면서도 미국을 뒤늦게 찾아가겠다는 행태는 외교적 측면에서 예의가 전혀 없는 행동이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라고 비판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른 인간끼리의 감각에 미스매치를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은 별개의 것이라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 역시 정치인들과 서민들 간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체면 문제라기보다는 완화하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빚더미에 오르게 될 일본은 이자가 무겁게 치솟을 것이다. 완화 종료를 선언하는 순간 아마 세금 인상과 세트가 될 것이다. 즉 완화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완화하면 세금 인상으로 어느 쪽이든 살림은 어려워진다. 한층 더 완화를 그만둔다면 주택융자 등을 안고 있는 사람들 중 지불할 수 없게 되는 사람도 나오겠지. 어쩌면 종료 선언을 하지 않는 편이 아직 나을 것 같긴 하다. 그래도 둘 중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겠지만 미디어의 이면에 재무성의 존재를 느낀다. 내년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오니까 그런 것일까? 언론이 앞다퉈 구로다 총재를 때리고 있으니 아무쪼록 구로다 총재가 힘내길 바란다. 구로다 총재는 회견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면 경제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의 정책을 계속하는 데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서인지 회견에서 질문한 기자도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그와는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기시다 씨는 내려오는 게 맞다. 국민으로서 결국 대표인 구로다 총재를 때리는 것은 이해는 한다만 일본은행 총재야말로 일본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언론의 춤에 따라 불만을 키우는 것을 보면 웃기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두드려 자기 목을 조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헤이세이 버블 붕괴와 그 후의 전말을 생각하면 서민 감각이라는 것이 판치는 것도 위험하지. 급격한 금융긴축으로 거품 붕괴에 방아쇠를 당겨 불황에 빠진 후에도 금융 완화에 언제까지나 소극적이었던 탓에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정치인이 생각나네. 서민이란 어차피 본인의 현재 생활밖에 눈에 띄지 않아 뒷세대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에 할 일을 짊어지는 것은 언제나 젊은 세대. 일본은행이 방침을 바꾸면 확실히 취직빙하기가 재래하게 될 것이다. 나이 먹은 세대에겐 이제 와서 그런 건 상관없으니 천진난만하게 나쁜 엔저론을 지지해서 일본은행을 치려한단 말이지. 구로다 씨는 따로 가정이 가격 인상을 허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8월 57%가 허용하지 않았지만 올 4월에는 44%가 됐다는 설문 결과를 소개했을 뿐이다. 그걸 언론이 잘라내 마치 전 가정이 허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구로다 씨가 말한 것처럼 인상 조작을 했다. 금리를 눌러봤자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몇 년 만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구태의연한 기업을 살려 사회의 신진대사를 늦췄다. 한편으로 국민의 예적금에 대한 본래금리도 억제돼 본래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을 국민은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언론도 국민을 속이는 기사를 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물가 급등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물가 폭등이고 이 고물가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원국들 간의 전쟁이나 미국의 과도한 금융 완화에 따른 영향이 따른 것임을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물류나 사람의 흐름이 멈춘 것인데 그걸 일본은행이 어떻게 막으란 말인지.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군과 싸우라고 할 건가. 주관적 감정으론 가격 인상을 허용할 리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행동은 요즘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나. 일본은행 총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상가의 목소리를 욕보이는 의미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3,500만 엔의 연봉이 직책에 비해 싸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공성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